다들 대하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일단 핫한 뉴스들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오늘 인터넷에 굉장히 핫한 기사 중에 한 개가 중국 여자 기자 자살 시도한 거, 그거 보셨나요 혹시? 이런 기사 오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베 사망에 울먹인 중국 기자 극단적 선택 시도. 이 중국의 쩡잉이라는 중국 기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한국 뉴스에는 중국 매체 펑파이의 일본 특파원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셨어요? 한국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 당시 울먹이며 관련 소식을 전했던 중국 기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쩡잉이 지난 19일 지인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쩡잉은 일본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일이냐면, 중국 기자 아베 피격 보도하며 울먹여 중국 네티즌들 맹비난. 앞서 쩡잉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되자 일본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당시 상황과 일본 반응 등을 보도했는데 도중에 울먹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긴 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더 많은 중국인이 일본을 관광할 수 있게 일본 문을 열었고, 일본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다며 아베 전 총리의 공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이 기사만 들어봤을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일단 저는 처음으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또 뭐 약간 좀 이제 인터넷상으로 악플이 많이 달렸나, 인터넷 폭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야 이거 또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다 뉴스에는 중국의 기자라고 적혀 있어요. 중국의 기자. 예, 뭐 일본 특파원 이렇게 적혀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는 중국 기자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기자라기보다는 그냥 인플루언서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하면 왕홍이죠, 왕홍. 어떤 분은 뭐 사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본인 사상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아베를 많이 뭐 이렇게 뭐 좋아했구나. 근데 중국 사람으로서 아베를 좋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야 뭐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뭐 아베를 그렇게 좋아했나 했는데, 쩡잉이라는 이 여자는 일단 90년대생이고요. 일본에서 꽤 오래 산 중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기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가 운영하는 웨이보도 들어가 보고 뭐 중국 쪽 기사도 보고 하니까 기자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아베가 피격이 되고 그 중국 쪽에서 뭐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좀 따려고 했나 봐. 그래도 이제 보니까 팔로워가 거의 뭐 한 150만 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팔로워가 150만 명이면 인플루언서잖아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기자라고 안 하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냐면 이따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인터뷰를 좀 했나 봐. 근데 뭐 전화 인터뷰를 하는 순간 뭐 이제 아베가 피격당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막 그걸 얘기하더라고. 근데 물론 처음에 이제 아베가 피격당했을 때 중국에서 일단 그 막 축하 파티 열고 막 축하한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뭐 원 플러스 원 행사 열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뭐 한 짓이냐. 그것도 너무 좀 별로다. 그건 좀 너무 인성이 쓰레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우는 것도 이제 중국 네티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악플이랑 이런 거 엄청 이슈가 되면서 악플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달렸나 봐요. 이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다가 유서를 남깁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 쩡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서를 인터넷에다가 올려요. 자기 웨이보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사에는 이렇게 떴어요. 계속된 사이버 폭력에 작별하고 싶다. 유서 남겨.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유서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서를 올렸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유서 남긴 이 초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 원본을 가져왔는데 제가 대략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난 오늘 마음이 아주 편하게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리겠다. 32살, 이 친구 32살이에요. 32살의 나이에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뭐 2018년부터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리고 뭐 2020년에 이제 그게 좀 악화되면서 2022년 7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우울증이 본인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한 데 있어서든 뭐든 뭐 이걸 이제 좀 이제 많이 힘들게 했다. 더 이상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어졌다. 뭐 옛날에 자기 친구 중에 한 명도 뭐 201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되게 미웠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마무리를 잘 안 하고 사람들이랑 인사를 안 하고 가가지고, 이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서운함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여기 적혀놓은 거 보면 我想把人生最后的时间过得漂亮而完整不辜负任何人也不留任何遗憾.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 그 누구한테도 뭐 서운함을 남기지 않고 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뭐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국내에 보도된 기사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딱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중국의 인플루언서인데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일본에서 뭐 이런저런 뭐 기자 관련된 것처럼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 활동 뭐 이런 게 포스팅을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2018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2020년에 심해졌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아베 보도할 때 자기가 이제 울먹이면서 했던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인터넷의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뭐 극도로 도달했다. 그래가지고 난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이 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인플루언서들 중에 우울증 앓는 사람들 꽤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든 뭐 인스타그래머들이든 뭐 틱토커든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도 좀 이제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동안.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약간 좀 그래도 짠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같은 이렇게 직종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뭐 측은지심도 좀 느껴졌고 한데, 그래도 아무리 뭐 이 친구가 뭐 솔직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친구의 자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나가지고 극단적인 시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좀 그래도 좀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 그리고 한국에도 여기까지만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딱 여기까지만 기사 내용을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측은하죠. 그러니까 뭐 그쵸. 뭐 좀 안쓰럽다, 측은하다. 뭐 왜냐면 한국에서도 약간 좀 이제 일본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일본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떠들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한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리카님은 본인 상태가 문제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우울증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잖아요.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라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쵸? 좀 이렇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에서 난 기사고 제가 이걸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밑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썼다면 그래, 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겠다, 안녕하고 여기서 끝을 냈으면 아이고 이 친구 진짜 좀 많이 우울증이 좀 심했나 보다. 왜냐하면 이게 자살 충동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우울증이 되게 심한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 이 친구가 이게 유서에 반전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아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인데. 目前比较着急的事儿是，我有一个服装公司效益还不错，是今年年初我从一位日本老社长那里收购的。我把品牌和团队都一并收购了。这全孩子是我见过对工作最有热情的孩子，他们热爱着这个服装品牌，经常自觉加班，为了 KPI 5比努力，我甚至自愧不如，经常觉得我自己拖了他们后腿。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내가 지금 눈앞에 좀 급한 일이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션 회사가 하나 있는데 매출이 괜찮다. 올해 연초에 내가 한 일본의 이렇게 나이 드신 사장님한테서
인수를 한 건데 나는 이 브랜드와 이 팀을 한꺼번에 인수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애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야근까지 하면서 이 KPI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KPI가 뭐냐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실적 관련된 그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KPI. 실적 지표인가? 그리고 가끔씩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들이 다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요 밑에 내용을 보면 자기가 떠나면서 이 브랜드에 자금이 끊기는 게 싫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표현하는 게 쩌춘 하이즈, 그러니까 직원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게 약간 뉘앙스가 내 자식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를 관심 있는 친구한테 팔고 싶다. 매출도 괜찮으니, 그리고 올해의 가을 옷과 겨울 패션 설계도 너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아마 새로운 매출 기록을 갱신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패션 브랜드를 잘 이렇게 이끌어 줬으면 한다. 여기까지 자기 패션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그 밑에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는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죠? 아니 이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유서인가? 일단 이 유서가 올라오자마자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일본 경찰 쪽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이 유서를 올리고 나서 당장 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 회사도 팔아야 되고 뭐 회사 홍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 뉘앙스가 약간 그래. 근데 이건 뭐 저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밑에 댓글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댓글들이 더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제 댓글 부대들이 얘 봐라 이러면서 가만 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옛날 행적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 일단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이 유서를 올린 게 요번이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뭐 대략 보니까 제가 이거를 뭐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대략 보니까 뭐 어떨 때 또 유서를 올렸었냐면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요럴 때도 한번 뭐 유서를 올렸었고, 뭐 여기 보니까 일단 세 번째라고 하고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걸 이제 곱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은 당연히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달리겠죠.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自杀不死相当有经验这次也不例外还能收获一波流量.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살아남은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지? 어그로도 충분히 끌었다. 그러니까 열람률도 엄청 올라갔다. 여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그 매체의 기자가 된 거야? 아무튼 이런 안 좋은 댓글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엄청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사망을 하진 않았다, 뭐 살았다라고 했을 이 기사가 났을 때는 이 밑에 달린 댓글이 이 친구가 감정을 잡고 있을 때 경찰들이 딱 도착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간 게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 친구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유서만 봤을 때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상업적인 냄새가 좀 너무 많이 나요. 아니 이게 죽을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를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떠나면 이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이 잘 돌봐줘야 돼. 근데 그 자식이 진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회사, 자기 패션 회사, 이 패션 회사 지금 잘 되고 있고 매출 엄청 좋다, 관심 있는 사람들 나 이거 팔고 싶다, 가져가라. 이게 글이 굉장히 상업적이면서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막 가식적으로 감정 호소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나니까 더 상황이 안 그래도 안 좋아 보였는데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또 중국도 이제 댓글 부대들을 유명하잖아요, 그죠? 댓글 부대들이 막 이제 이 친구의 과거 행적들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또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뉴스에는 여기까지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한국 뉴스에는 그냥 이 친구가 이제 인터넷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근데 이 유서는 딱 위의 내용만 봤지 그 밑에까지는 안 본 거야. 한국 기자분들도 이 기사를 쓸 때는 모든 기사가 다 똑같아. 그 밑에 기사를 자세히 본 기자님이 없었나 봐. 이 밑에 부분은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니 이게 죽을 사람이 이렇게까지 글을 쓴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단하네요. 본인 목숨을 담보로 그런 마케팅을 해왔다면요. 근데 이런 이제 의심도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과연 정말 본인 목숨을 걸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이제
이제 중국 네티즌들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그렇게까지 우울증이 있었다고? 근데 네티즌들이 이 상황을 딱 보고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검색해 놓은 이 친구의 옛날 행적을 딱 보니 딱 약간 이제 떠오르는 게 그 양치기 소년 느낌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공개된 유서만 3개고 비공개로 그냥 친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유서도 또 따로 있었대. 그러니까 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나 간다. 이거를 3번 이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분들이 한국에 뜬 기사만 보면 아이고 이 친구 이 뭐 아베 피격 당했을 때 눈물 흘렸다고 중국 댓글 부대한테 공격 엄청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돼. 한국 기사만 보신 분들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행적이 있었고 이 유서를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준 후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이 글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평온하게 저의 이 결정을 받아줬으면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는 거를 믿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한테 들리면 저희 영혼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나이가 30 초반인데 이 평생 정말 뭐 후회 없이 산 것 같다.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고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아주 격정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한 인생을 산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안녕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막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다가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고 더 이상 뭘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 글을 남기고 나서 이 유서를 남기고 나가지고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네티즌들이 뒤져낸 유서도 있는데 옛날에 이건 뭐 언제 건지 뭐 20년에 쓴 건가? 여기도 보면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 이 글을 보고 있을 때는 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라면서 옛날에도 이런 종류의 또 유서를 쓴 적이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 웨이브에 들어가 봤는데 이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웨이보에 팔로우 수가 많으니까 약간 이렇게 광고 이런 것도 올리면서 일본에 있는 좋은 제품들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뭐 구매 대행도 해주고 뭐 회사 홍보도 해주고 뭐 어디 뭐 여행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뭐 회사 가서 뭐 이렇게 뭐 광고도 해주고 약간 그런 걸 하긴 그냥 인플루언서야. 기자가 아니에요. 유서 쓰는 게 취미인가요? 인프제님 요 댓글도 봤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모든 글을 다 보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진다니까. 아무리 이렇게 관심을 끌고 뭐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싶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